매년 10월 20일은 간의 날입니다. 대한간학회가 1959년 10월 20일 우리나라 최초로 간암 환자의 간엽절제 수술을 성공한 장기려 박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간질환에 걸리면 배에 물이 차고 얼굴은 황달로 누렇게 변한 채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박사님이 계시던 부산 경남은 하천 주변 거주자들 중 민물고기를 먹고 발생하는 간디스토마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1943년 우리나라 최초로 간암 환자의 간암 덩어리를 간에서 떼어내는 데 성공하였고 1959년에는 간암 환자의 간 대량절제술에 성공해 대한민국의 간장외과 발전에 큰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1968년에는 국내 최초의 의료보험조합인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을 창설해 가난한 사람들도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청십자의료보험이 보험수가를 결정할 당시 의사들의 인건비를 거의 넣지 않아 보험료는 가난한 사람들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월 조합비는 담뱃값 100원에도 못 미치는 70원이었고 국민의료보험이 시작되어 해산될 때까지 23만 명의 회원이 가입했습니다. 1977년부터 시작된 국민의료보험은 보험수가를 결정할 때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던 청십자 의료보험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었고 사설보험인 청십자보험보다 의료수가를 높게 잡기가 눈치가 보여 낮게 결정된 보험수가는 지금도 우리나라의 의료수가가 일부 동남아 국가보다도 낮게 유지되는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한민국의 의료 역사에 큰 발자국을 남긴 장기려 박사님의 일생은 외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사님은 1911년 평안북도 용천에서 출생해 1936년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경성의전에 다닐 때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는 김봉숙에게 첫눈에 반한 그는 1932년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의사의 딸이었던 김봉숙은 가세가 기운 집으로 시집와서 삭바느질로 남편을 도우며 일체치하의 어려운 삶을 버텨냈습니다. 당대 최고의 외과의사였으며 서울백병원의 창업자인 백인재 교수의 지도를 받아 외과학에 입문한 박사님은 약 270건의 실험에 바탕한 충수염 및 충수염성 복막염의 세균학적 연구로 1940년 나고야 제국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1947년 평양의과대학과 김일성종합대학의 외과 교수를 지냈습니다. 김일성을 수술하기도 한 이력으로 그는 북한에서 영웅적인 의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버스에 응급환자를 태우고 둘째 아들과 먼저 남쪽으로 피난을 떠난 그는 그 길로 북한에 부인과 5남매를 남긴 채 평생 이산가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부산으로 피난을 온 박사님은 1951년 교회 창고를 빌려 만든 복음위원회에서 피난민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복음병원의 설립은 전영창 선생님이 미국 교회가 모아준 5,000불로 개원했으며 당시 부산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차봉더 권장님을 모셔와 1951년 1월 문을 열었고 7월부터는 장기려 박사님이 원장을 맡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당연히 복음병원이 장기려 박사님에 의해 설립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박사님은 병원 회보를 통해 2번이나 병원의 설립자는 자신이 아닌 전영창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한사코 복음병원 설립의 영광을 전영창 선생님께 돌렸습니다. 박사님은 이후 고신의료원으로 바뀐 복음병원에서 1976년까지 25년간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했습니다. 그리고 1975년에는 1968년부터 시작한 청십자의료보험 조합원들과 영세민 환자와 장애인 치료를 위한 청십자의원을 설립했습니다. 이외에도 청산리병원을 비롯해 부산 지역 대학병원 외과에 뿌리는 장기려 박사님으로부터 시작되거나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부산대학교병원의 제2대 원장 겸 의과대학장으로 재직하기도 하셨습니다. 박사님은 최고의 실력을 갖춘 외과의사였지만 평생 낮은 곳에서 청빈한 삶을 살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인수를 베푼 사회봉사자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기반해 65년간 인수를 베풀며 봉사, 박애, 무소유를 실천했으며 수술비가 없는 환자를 위해 자신의 돈으로 수술을 해주고 그마저 감당할 수 없게 되면 밤에 몰래 환자를 탈출시키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다 나은 환자가 아직도 병원비를 못 내 신분증을 뺏기고 병원에서 퇴원을 못하는 것을 알게 되자 서무과로 달려가 책상을 엎으며 여기가 병원이지 세무서냐면서 직원들을 혼내기도 했습니다. 평생 의사로 일하면서 그는 의사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뒷산 바윗돌처럼 항상 서 있는 의사가 되겠다 라는 말씀을 남기기도 하셨습니다. 또 선생님은 실력 있는 의사가 돼야 가난한 환자가 덜 불쌍하지 돈 없다고 실력 없는 의사한테 진료를 받으면 더 비참하다고 말하시며 늘 연구하고 정진하셨습니다.
1985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 때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정책의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장기려 가족의 특별 상봉을 기획하고 박사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자신들의 소중한 인재인 장기려 박사를 한국 전쟁 당시 남한이 납치했다고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라도 강제로 박사님의 방북을 주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박사님은 특별 상봉이 다른 이산 가족들과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호하게 거절하셨고, 이런 사실이 정부에 의해 홍보될 경우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계속해서 방북을 종용하는 정부에게 오냐 그럼 가주겠는데 대신에 북에 가면 안 돌아올 거다 라고 엄포를 놓자 정부는 할 수 없이 박사님의 방북 행사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그렇게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마저 스스로 포기하시며 죽기 직전까지 아내에게서 배운 노래를 부르며 가족을 그리워했습니다. 박사님이 평생을 머물던 병원의 옥탑방은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경치였습니다. 옥상 기계실의 소음이 들리는 방에서 박사님은 아내와 북에 남겨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평생을 혼자 살았습니다. 2000년 8월 유일하게 같이 월남했던 아들 장가영 박사가 평양을 방문해 결국 북한의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신 박사님을 대신해 어머니 김봉숙을 만나 돌아가신 아버지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타계하시기 직전 애제자들이 박사님의 흉상을 제작하겠다고 사진기자와 함께 방문했을 때 박사님은 내 흉상을 만들려는 놈들은 지옥에 떨어질 줄 알아라며 호통을 쳐 놀란 사진기자가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평생을 크리스찬으로 살아오신 박사님에게 흉상을 만드는 일은 우상숭배와도 같은 일이어서 그렇게 호되게 나무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님의 사후의 흉상은 제작되었습니다. 평생 자기 집 한 채 가지지 않고 병원 옥상 사택에서 살았던 박사님은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에 서울 백병원에서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사님의 일생은 영세민과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바쳐진 삶이었습니다. 의료복지사업, 취업알선, 장학사업, 타가서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들도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등 일생 동안 불우한 이웃을 위해 몸소 사랑을 실천하여 인간의 표상으로 존경받았습니다. 박사님은 아시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막사이사이상을 비롯해 제1의 호암상과 국민훈장, 무궁화장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의료대란으로 나라가 혼란한 이 즈음에 더 그리워지는 우리 시대의 큰 어른 장기려 박사님의 일생을 기억하며 우리 사회가 슬기로운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큰 어른들을 소개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